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조영태 대구 참여연대 정책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대구시 예산을 낱낱이 파헤쳐드리는 남자 조영태 부장님. 오늘은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건 사회적 재난이다라고 지금 선언해야 될 것 같은 전세 사기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전에 방송이나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 나온 게 대구시는 이 문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워낙 피해자 수가 광범위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대구인들 다를 리가 있나라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래도 뭔가 좀 기존과는 다른 대구시만의 뭔가가 있겠지 이제는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국토교통부가요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지난 22일에 피해자 결정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신청이 1,900건 정도가 됐나 봐요. 그 중에 1,300건 정도를 가결해 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총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은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본 바로는요. 네. 대구 경북 총 따지면 총 739분의 피해자가 발생한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700여 명 정도. 네, 그렇죠. 네. 대구는 한 453분 정도 계시고요. 경북은 286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까 2만 949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연령으로 보면요. 그 피해자분 연령대가 20, 30대 분이 73% 넘습니다. 절대적으로 높네요. 네, 그건 청년분들이죠. 근데 청년분들도 이제 사회초년생이거나 또는 신혼부부이거나 대학생 같은 분들이 좀 피해를 엄청나게 좀 많이 받으신 건데요.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좀 계십니다. 대구에도 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5월에 그 대구 네. 남구에 거주하시던 30대 청년분도 좀 스스로 좀 생을 마감하시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또 경계가 지금 모호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어쨌든 사기라는 거는 이제 의도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대구 지역이 얼마 전에 그 최대 이제 미분양이 무덤이라고 이제 이른바 불리면서 분양률이 막 떨어지고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이른바 역전세죠. 전세보다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전세금을 못 갚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이런 사안들은 사실 이제 전세 사기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의 가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전세금을 못 갚게 된 건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사기라는 건 이제 애초부터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이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데다가 돈을 쓴다든가 다른 데 또 이렇게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물건을 갖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라를 갖다 사서 또 전세를 받고 전세금 받은 걸로 또 다른 빌라 또 사고 수백 개씩 막 빌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그 전세 사기에 대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전세금을 대신 국가가 어떻게 갚아주거나 책임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지금 당장 경매로 집 밖에 쫓겨나게 된 사람들 전세금도 잃고 집도 잃어버릴 사람들에게 일단 주거 안정을 먼저 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전세금을 대신 뭐 빌려주거나 뭐 갚아주는 이쪽은 저항감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불쌍한데 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국가가 구제해 주더냐 왜 세금을 거기다 쓰냐 이런 식으로 다수의 또 반발이 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구시도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대책을 어느 방향으로 좀 잡고 있습니까? 네. 일단 좀 7월 말에 대구시가 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좀 내놓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다. 라는 대책이 하나 있었고요. 또 네. 하나는 이주비 지원을 좀 마련해 주겠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늦었습니다. 네. 이게 7월 말에 나온 발표인데요. 네. 7월 초에 네. 저희 이제 대구 전세사기 대구 대책위원회에서 뭐 조사를 했습니다. 한 7개 특강역시를 조사해봤는데요. 대구만 유일하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조례도 좀 상당히 부실한 상태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대책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2주 뒤에 대구시에서 뭐 생활비 안정지원금과 이주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주비나 뭐 안정지원금 이게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전세금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돈인데 네. 그거 마련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마음만 먹으면은 시의회는 조례 만들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일당 독재라서 사실상. 독재라니 미안해요. 이건 용어가 부적절했어.
일당 일색인데, 일당 일색인데 뭐라도 조례를 통과시키려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들여다볼 시간과 여유가 없었나? 그런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좀 깊게 보죠. 생활안정지원금, 이주비, 뭐 정확하게 어떤 정책입니까? 그렇죠. 이게 전세 피해를 당하면요. 네. 아무래도 좀 전 재산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 재산만 날리는 게 아니라 뭐 대출이 있었다면 빚까지 이제 약간 좀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내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 가구들한테 약간 생활 안정을 좀 도움될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네. 대구시 대책 같은 경우에는요. 1인 가구 기준 80만 원, 2인 가구는 100만 원, 3인 가구는 1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데요. 네. 이제 한 번 딱 지급하는 거고요. 기간이 아니라 한 번이요? 네, 신청 자에 한해서 이제 1회에 지급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비 지원은요, 뭐 제가 피해 당한 집이 만약에 경매나 신탁이 넘어간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 집을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사비 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대책인 겁니다. 그것도 한 번 이제 지급되는 네, 그렇죠. 거고. 네. 이거 입이 근질근질한데 해야겠다. 그 동상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급하냐 이거지. 아니 그 돈이 광장 만들고 동상 만드는 그 돈으로 조금 더 챙겨줄 수 있잖아요, 이분들. 아니 뭐 잘못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범죄 피해를 당해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다 무너지는데 이 사람들 다 좀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은 얼마든지 이 지역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인데 동상이 뭐 깝깝하다 진짜. 그래요. 자, 어쨌든 늦었지만 대책을 발표하긴 했다, 대구시에서. 근데 피해자들에게 그러면 자 대책이 발표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집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언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게 대책은 발표했잖아요. 발표한 거는 좋습니다. 되게 환영할 일이죠. 네. 근데 문제는 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근데 이게 좀 참 저도 좀 약간 세게 얘기하면 네. 웃기는 일인데요. 보통 네. 대책을 발표하면요. 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네.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시행하겠다라는 네. 게 대책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냥 뭘 하겠다만 지금 네.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근데 이제 뭐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올해 지급하겠다라고 대구시는 얘기했고요. 근데 이주비 지원 정책은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주비 지원은 내년 예산에 포함되니까요. 네. 빨라야 내년 1월쯤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네. 보통 이제 생활안정지원금을 주겠다는 대책이 발표가 되었으면 네. 이제 대구시에서는 추경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틀 뒤에 대구시 임시회 걸립니다. 네. 근데 8월 28일 날 시작해서 네. 9월 6일 날 끝나요. 네. 근데 이 회기 때 추경 예산안이 제출이 안 됐습니다. 와, 그럼 언제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이번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네, 지금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와. 지금은 뭐 이번 회기 때는 이제 행감 계획안과 그냥 지금 올라온 조례안 심사하고 끝나는데요. 이제 그 다음 회기가 좀 언제 있냐 한번 살펴보면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네. 이제 추석 쉬고요. 10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1일에 끝납니다. 네. 이때 추경 예산이 올라와서 이제 뭐 의결해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된다면요. 네. 한 11월쯤 돼야 시작할 수 있겠죠. 네. 근데 혹시라도 네. 홍 시장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이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요. 네. 이제 회기가 11월 6일 날부터 12월 17일까지 네. 요때 아마 제출될 겁니다. 네. 근데 이때는 보통 결산 추경을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연초나 보통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연말 되면 이제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결산 추경을 새로운 정책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혹시라도 네. 정말 혹시라도 이때 추경을 하니까 네. 이때 이 정책을 위한 예산이 추경을 올라오면요. 네. 사실상 한 12월쯤 돼야 네. 이 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이 시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시기상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절차가 있는 거니까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왜 진작 나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지자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소위 뭐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우리 홍 시장님을 사랑에 맞지 않는 청년의 꿈에 글 자주 올리시는 우리 많은 청년분들
우리 지역에 있는 동료 청년들의 이야기고 문제인데, 아니 그런 거 좀 글 좀 많이 올려주시 그랬어요 시장님한테. 시장님 이런 거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라고 좀 제안 좀 하지. 그럼 뭐 참 정말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서 대구시 차원에서 왜 이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혹시라도요. 네 진짜 또 너무 극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 계약할 때 등기부도 제대로 안 보고 뭐 다 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지금 전세 사기는 그런 구도가 아닙니다. 뭐 등기부 열심히 본다고 해서 전세 사기 안 당하고 그런 사기 사건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확인해도 답이 없는 사례들 부지기수고 왜 그런가? 이런 얘기 지금 대구에 있는 변호사들한테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째 그렇지?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들여다보질 않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한다니까. 그래서 대구시에서 지자체 재원으로 백서 같은 게 보고서 백서 같은 게 나와야 돼. 이게 대구시 내에 있는 전세 사기 사례 중에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원인은 뭐고 그래서 이걸 재발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를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그 중앙정치에 국민의힘에 정책 제언을 하고 그런 거 정책 제언 잘한 사람이 시의원에서 또 국회의원으로 또 공천도 받고 뭐 이런 세상이 되면 내가 일당일색이라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는데 뭐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내가 참 답답하다. 씨. 우리 다른 지역 얘기해 봅시다. 대구는 이런데 네. 또 짜증내는 얘기를 들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데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마 다른 지역 얘기 들으면 더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대책을 마련했고요.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안정지원금이라던가 이주비 지원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보통 이제 뭐 새로 전세를 구하든 월세를 구하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원해 준다는거나 또는 이제 전세 대출 받았으면 대출 이자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을 작년부터 이미 서울과 인천, 뭐 대전, 강주 같은 경우에는요 디테일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산이 좀 약간 네.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행정상 어떤 예산을 쓰려면 보통 이제 편성하는 절차라던가 기간이라던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ABB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재난 상황이라던가 네. 또는 이제 긴급하게 돈을 쓸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데 쓰라고 ABB를 이제 마련해 놓거든요. 부산이 작년에 ABB 13억 정도를 써가지고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절차와 이제 시기가 너무 급하다 싶으면요. 이렇게 ABB를 사용할 방법이 있는데 부산이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한 44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해서 피해자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우리 아까 한 700여 명 된다 했잖아요. 네. 대구시는 500명? 대구시가 지금 453명입니다. 500명으로 잡아도 네. 500명에게 100만 원씩 돌리면은 5억이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 해봤자 10억이거든요. 동상이 뭐 20몇 억, 30몇 억, 동상 얘기 자꾸 하게 되네. 아우 딱질나 진짜. 아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얘기도 다른 지역에선 들리더라고요. 이제 임대를 줘서 주거 안정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사람이 집에서 살게는 해줘야 되니까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뭐 시의 재정으로 일단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대구가 미분양이 무덤 아닙니까? 미분양 여전히 엄청나게 적체돼 있는데 대구시가 그 시행사들한테 접근해서 지금 시행사들이 공사비도 못 줘가지고 난립니다. 시 재정은 좀 파격적으로 차라리 시민 모금이라도 해가지고 미분양 물건들 시가 사서 임대하고 아니면 시행사들도 시공사들도 그 어차피 지금 임대로 전환하는 게 많잖아요. 팔리지도 않아. 지금 뭐 미분양 아무리 할인해도 팔지도 않는데 임대로 전환해가지고 기부한다 셈 치고 말이지 당분간 한 2년 3년 동안 무상으로 뭐 주거를 지원한다거나 뭐 이런 쌈박한 그 얘기를 하는 부동산 그 뭐라 그럴까 토목 뭐 재벌이라고 하긴 뭐하고 하여간 건설업체 뭐 혹은 시행사 너무 창의적인 얘기를 내가 해버렸네. 그런 사람들이 좀 없을까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정리를 하시면서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네, 너무 늦죠. 대구시가 너무 늦습니다. 조례도 사실 보면요, 되게 형편없거든요. 그 다른 지역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 안에 뭐 생활비 안정 지원해주겠다, 뭐 금융 지원해주겠다, 뭐 이사비 지원해주겠다,
뭐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게 조례에 다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는요. 그냥 피해자 지원 센터를 위한 규정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그 외에 협력체계 구축이라 얘기를 하지만요. 한 세 문단, 네 문단 정도로 간결하게 끝납니다. 이게 시의원들 발의한 시의원 얘기 들어보면요. 이게 행정과 협의가 좀 잘 안 돼서 좀 그렇게 조례가 대구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결국. 네, 보통 조례 시의원이 발의해도요. 행정에서 좀 협의가 되어야 조례가 네. 정상적으로 좀 통과가 될 거잖아요. 아마 그 협의 단계에서 좀 잘 안 됐다라고 네.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늦죠. 네. 조례에서 이제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요. 대구시가 생활의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던가 이주비 지원한다던가 또는 다른 정책을 편들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이제 특별법이 여야 합의가 되어서 이제 네. 곧 이제 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요. 네. 근데 이제 시에서 할 때는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지금 또 한 해 난간이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례 개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 우리가 예산을 좀 다룰 때 이제 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정책을 제안하면요. 우리는 뭐 대구시나던가 어떤 뭐 행정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요. 예산을 좀 확보하고 있는 중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대구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이제 예산을 좀 다룰 때는 뭐 돈이 없다라는 말은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 쓸 의지가 없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선순위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 돈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대구시가 하는 행동을 좀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당연하죠. 네. 네. 잠깐 뭐 박정희 동상 얘기 많이 주셨지만 네. 보통 박정희 동상 얘기를 좀 한번 더 하면요. 네. 그 박정희 동상 그 설립 당시에 네. 대구시 의회에서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냐라까지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그 보통 이게 정책을 펼 때 행정에서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하고요. 협의를 하고 이게 좀 진행이 됩니다. 보통 수준 따지면요. 근데 홍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먼저 글을 쓰시고 조례안과 예산을 의회에 그냥 제출했습니다. 의회 협의 없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원들이 뭐라 얘기했냐면요. 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정책에 밀어붙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크게 얘기하지. 에이씨.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밀어붙인다. 네.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얘기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에 그 담당 공무원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다. 속도감 있게 하는 겁니다. 야, 정확한 얘기야. 이게 속도감 있는 거 밀어붙인다는 거하고 무슨 네. 차이가 있냐면은 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그렇죠. 못 가니까. 네. 근데 장애물이 없으면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야. 네. 시의원들이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도 있게 가는 거지. 그렇죠. 장애가 안 되는 거야. 시의원들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은요. 네. 대구시가 하고자 하는 거 할 때는요. 네. 속도감 있고 밀어붙입니다. 음. 뭐 박정희 동상이라는 게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요. 네. 근데 만약에 피해자분들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피가 말리고요. 언제 이 집에 쫓겨날지 모르고 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릅니다. 좀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근데 이런 걸 할 때는 형식과 절차를 지킵니다. 뭐 추경을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어떤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에서 예비비 쓴 것처럼요. 대구지 예비비가 330억이 있습니다. 요 예비비 330억을 통해서 정책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쓴다는 거죠. 330억에 이자로 할 수 있겠다. 이자로. 네. 참나 씨. 근데 이제 어떤 정책은 속도감 있게 네. 밀어붙이지만요. 네. 시급하게 피해자분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는 너무 늦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이게 좀 너무 행정의 우선순위가 좀 약간 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좀 하루빨리 네. 좀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안 되니까 그렇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극소수인데 뭐 그 사람들 구제해 준다고 누가 뭐 오히려 도와준다 그러면 왜 세금을 걷다 쓰냐고 욕할 사람이나 있지. 이런 고리타분한 옛날 틀에 박힌 생각만 하고 있는지 의심도 제가 좀 들고, 또 하나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어쨌든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근데 시의회 안에 정의당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시민들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의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정의당 의원이 시의회 한 명 있는다고 해서 대구시가 무너지거나 박살나거나 빨갱이 세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근데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이 목소리를 시의회에 전달을 할 거고, 홍준표 시장이 귀를 막고 안 들어도 세상 시끄럽게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의회에 아무런 다양성이 없으니까
홍 시장이 의지를 가지지 않고 우선순위를 안 돌면은 그건 이 세상에서 그냥 없는 일이고 개무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홍 시장이 신은 아니니까. 그리고 늘 다 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인간인데. 아니, 그래서 한 번쯤은 시의회의 다양성 괜찮다니까. 다른 당이 들어온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간첩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정말 답답해. 우리 정치의 다양성도 도모됐으면 좋겠고 소수의 목소리도 시의회에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홍 시장님이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고 청년의 꿈에라도 누가 글 좀 써줬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알찬 소식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